결정까지. 꾸준맨 아빠 화이팅! 오늘 영상은 주저앉고 싶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꼭 봐야 할 영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철부대 707 출신 꾸준맨 아빠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10시 30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있는 강철부대 사회가 4월 13일 방영되었는데요. 세계 6위의 군사력 대한민국, 최강을 자부하는 특수부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국내 최초 최강의 특수부대를 가린다. 팀 서바이벌 강철부대. 1회에 2.9%, 2회에 3.5%, 3회에서는 4.4%를 보였는데 4회에서는 무려 4.9%까지 또 시청률이 올라갔습니다. 달력에 X자를 그리면 제대할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듯이 강철부대 사회를 기다렸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애타게 기다린 만큼 가장 박진감 넘치고 감동적이었던 사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회는 모두가 기다렸던 UDT와 해병대 수색대의 대결로 시작됐는데 시작부터 숨막히는 박빙의 대결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IBS는 육상에서의 헤드캐링 시와 바다에서의 패들링 시에 서로의 밸런스를 맞추는 팀 협동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병대 수색대 UDT 모두 노련한 헤드캐링과 패들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두 팀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이벤트가 생기는데요. 그건 UDT가 먼저 더미를 발견한 이벤트입니다. 더미 포인트까지 비슷하게 도착한 해병대 수색대는 UDT가 더미를 올리는 사이에도 나머지 더미를 찾지 못해 다급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죽 답답했으면 방송에서 단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었던 오종혁은 급기야 짜증과 답답함이 섞인 목소리로 더미 어디 있어요?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해병대 수색대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깝게도 나머지 더미는 조류로 인해 바닥에 깔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1초가 아쉬운 상황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고 감정이 그대로 전이가 되어서 저도 무지 안타깝고 답답한 순간이었습니다. 시청자들도 이 순간 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해병대 수색대와 UDT의 IBS 침투작전 최강자들의 대격돌은 더미를 구출하는 이 순간부터 승부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김성준은 시청자들에게 막상막하의 대결을 그리기 위해 해상에서의 거리가 5m 차이라고 해설을 했지만 IBS 기장으로만 대충 봐도 차이가 15m 이상은 되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UDT는 여유있게 먼저 상륙을 하고 더미 이송을 시작합니다. 곧이어 해병대 수색대도 상륙을 하는데 이미 UDT는 육상에서 한참 앞서가고 있습니다. 해상에선 15m 격차지만 육상에 상륙해서의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UDT는 승리를 확신하게 되고 해병대 수색대는 격차가 줄어들 수 없다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수색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순간 해병대 수색대 오종혁은 멋진 말을 남깁니다. 인정하긴 싫지만 후회는 남기지 말자. 어쩜 우리는 특수부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전쟁터 같은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될 때마다 오종혁이 말한 인정하긴 싫지만 후회는 남기지 말자라는 말을 떠올리며 시련을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려운 순간에 좀 더 강한 정신력과 소중한 경험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변은 없이 UDT는 해병대 수색대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병대 수색대도 부대의 명예를 짊어지고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해병대 수색대와 UDT의 2라운드 대결은 UDT의 승리로 돌아가고 다음 대결은 특전사와 707의 3라운드 대결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특전사와 707을 비교하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정확히 짚어드리면 특전사와 707은 특수전 사령부 소속의 원팀입니다. 원래는 다른 팀으로 나온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능 프로의 재미를 위해 강철부대 프로에서는 다른 팀으로 대결하는 컨셉을 만든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제일 재미있는 싸움 구경을 집안 싸움 구경이라고 하는데 강철부대가 그 재미를 가미시킨 것 같습니다. 이번 사회에서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특전사 박진우와 707 이진봉의 리더십인데 특전사 707에서 부중대장으로 임무 수행한 제 경험으로는 박진우는 전형적인 선임하사의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이진봉은 선임하사를 보좌하며 중사 선임으로 후배를 이끌어주는 리더십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특전사와 707의 리더십이 다르기보다는 특전사에서의 계급에 맞는 리더십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IBS 침투작전 3라운드 마지막 대결은 특전사와 707의 격돌이 시작되는데요. 긴장감 넘치는 대결 스타트는 특전사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반면 707은 대결 초기에 페이스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초반에 상당한 차이를 보며 부대 간 격차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IBS 포인트에 먼저 도착한 특전사는 정말 아쉽게도 먼저 왔음에도 불구하고 IBS를 선정하는데 시간이 지체되고 심지어 IBS 훈련 경험이 없던 정태균이 손잡이를 못 찾으면서 시간을 또 지체하게 됩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IBS를 들어올리는 것도 호흡이 안 맞아 또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반면 707은 IBS 포인트까지 늦게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모습으로 척척 호흡을 맞추며 빠른 속도로 역전을 합니다. 이 장면도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여기서 잠깐 특전사와 707이 왜 이런 차이를 보였는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707은 4명 모두 스쿠버 교육 이수자들인데 707은 707 소속으로 다른 강철부대 팀원들과는 다르게 같은 대대에서 호흡하던 동료들이 다시 모였다는 것입니다. 707이 다른 부대팀에 비해 조금은 여유가 있어 보이고 편안하게 보였던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전사팀은 각기 다른 여단에서 각기 다른 임무를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이뤘기 때문에 호흡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스쿠바 교육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쿠바 교육은 해상 척후조라는 교육으로 해상 침투 시 본대가 상륙하기 전에 먼저 침투시켜 상륙 지역을 정찰하고 상륙 지역까지 통로를 개척하여 본대를 유도함으로써 상륙의 안전을 도모하는 특수요원을 배출하는 훈련입니다. 입에서 단내나고 다부지게 센 놈만이 살아남는다는 특전사 최고의 교육 중 하나로 해상 침투에 특화된 훈련입니다. 해상 척후조 훈련 과정은 3.6km 맨몸 수영, 7.2km 장거리 오리발 전투 수영, 1.8km 스노클 수영, 43m 잠수 기술, 수중 방향 유지, 탐색 구조, 해난 극복, 수상 강화 및 침투 훈련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훈련은 5주간 실시합니다. 더욱이 모든 훈련생들은 해상 척후조 훈련 입교에 앞서 3주간 훈련 과정을 통해 실력이 검증된 요원들만 해상 척후조 훈련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해상 척후조 교육생들은 5km 해변 구보, 3.6km 맨몸 수영, 7.2km 오리발 수영을 2시간 이내에 주파하며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수영을 할 수 있는 생존 수영 등을 매일 반복해서 훈련합니다. 707팀은 그 힘들다는 해상 척후조 교육을 모두 수료한 요원들이어서 이번 대결에 매우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특전사팀도 박준우 상사가 해상 척후조 교육을 받았고 박대현 중사는 UDT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팀원 4명 중에 2명이 해상훈련을 마스터했습니다. 더욱이 희망적인 것은 박준우 상사가 14년 특전사 근무 경력이 있는 베테랑이고 박대현 중사 역시 특전사 7년 근무 베테랑인데다 둘 다 전역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현역의 피가 가장 많이 남아있어서 해볼 만한 대결이기는 합니다. 어찌되었든 IBS 포인트 이후부터 특전사팀과 707팀은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707팀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신의 한 수를 둡니다. 갑자기 팀장 이진봉의 신호에 맞춰 염승철이 IBS를 놓고 패들 포인트로 혼자 뛰기 시작합니다. 3명이 IBS를 들고 1명은 패들 포인트까지 뛰어가서 패드를 들고 IBS까지 가져오는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IBS를 들고 뛰는 것보다 패드를 들고 뛰어오는 게 빠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누구도 할 수가 없죠. 이유는 일반 사람들은 6명이 IBS를 들고 이동을 해도 힘들기 때문에 3명이 IBS를 들고 이동을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707팀은 그 힘들다는 해상 척후조 스쿠바 교육을 4명 모두 이수했기 때문에 생각해낼 수 있었던 미친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특전사팀은 707팀이 진수를 하는 동안에도 아직 패들도 챙기지 못합니다. 이미 여기서 승부가 크게 갈리기 시작합니다. 특전사팀으로서는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또 진수를 하고 나서도 707팀과 특전사팀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특전사팀은 수심이 얕은 구간에서 진수를 하자마자 바로 전원 탑승을 하고 패들링을 합니다. 반면 707팀은 수심이 얕은 구간에서는 최대한 IBS를 밀고 가고 수심이 깊어진 구간에서 탑승을 하고 패들링을 시작합니다. 거기다 특전사팀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좌우측 힘이 균형을 못 맞춰서 IBS가 뒤틀리는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707팀과의 거리는 한참 멀어지게 됩니다. 707팀은 한참을 앞서가면서도 좌우연 교대를 하며
체력 분배까지 가는 기본에 충실한 패들링을 합니다. 그렇게 무서운 속도로 707팀은 앞서갑니다. 그런 707팀도 더미 포인트에 도착해서 더미를 구출하는 미션에서는 제작진 보트의 닷줄을 잘라버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닷줄을 더미를 묶은 줄로 착각한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긴장이 되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더미 포박줄까지 놓쳐버리면서 707팀은 위기의 상황이 옵니다. 그때 특전사 박준우는 707팀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역전의 기회를 생각합니다. 특전사 상사 클래스를 보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특전사팀은 격차를 많이 좁혀갑니다. 반대로 707팀은 더미 구출에서 시간을 너무 지체해서 이때 많이 조급했을 겁니다. 그래도 더미 포인트에 한참 먼저 도착했기 때문에 특전사팀보다 빨리 더미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때 특전사팀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데 패드를 물에 빠뜨리게 됩니다. 더미를 끌어올리면서 패들이 빠지게 되었는데 이 이벤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습니다. 패드를 빠뜨리지 않고 전원이 바로 패들링을 했다면 707팀과 마지막 승부를 해볼 수 있었는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3라운드에서 이진봉 팀장의 리더십이 돋보였는데요. 3라운드 초반부터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707팀을 이끌었는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극한의 상황에서 계속되는 리더의 구호와 목소리는 모든 팀원의 사기를 끌어올려주고 팀원들이 정신줄을 놓지 않게 해줍니다. 그렇게 707은 IBS 상륙을 합니다. 해병대 수색대와 UDT의 대결에서 보았듯이 육상에 상륙을 하고 나면 격차를 좁히기가 어려워집니다. 더욱이 707팀이 육상에 상륙을 했을 때 특전사팀은 이미 격차를 좁힐 수 없는 거리 차이가 납니다. 707팀은 전원이 해상 척구조 훈련을 마스터한 걸 확인시켜 주듯이 해상 척구조 군과 빠바바까를 부르면 결승점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3라운드를 승리하게 됩니다.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는 슬로건에 맞게 707은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했습니다. 특전사팀도 비록 졌지만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는 대원들 모습과 탈진 직전의 상태에서 끝까지 팀원을 챙기는 박준혜의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그렇게 첫 탈락팀이 발생하는 IBS 침투작전 최종 결과는 SSU, UDT 707이 생존을 합니다. 반면 탈락 위기에 놓인 세 팀은 SDT 해병대 수색대 특전사로 생존을 위해 또 한 번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 대결을 통해 두 팀은 생존하게 됩니다. 두 팀의 생존권이 걸린 대결은 데스매치입니다. 누구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미션입니다. 그렇게 잠시의 휴식을 하고 강철 부대의 첫 데스매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데스매치 종목이 말도 안 되는 종목인 250kg 타이어 뒤집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 못한 250kg 타이어를 뒤집어서 300m 뒤에 있는 결승점을 통과해서 소속 부대의 깃발을 먼저 뽑는 미션입니다. 결국 최하위 한 팀이 탈락하게 됩니다. 지름 160cm인 250kg 타이어를 250번 정도 뒤집어야 300m를 갈 수 있는데 이미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미션입니다.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데스매치는 시작됩니다. 박준우의 리더십 특전사, 단합력의 해병대 수색대, 젊음의 패기 SDT, 과연 첫 번째 탈락팀은 누가 될까요? 초반에는 특전사와 해병대 수색대가 순조롭게 앞서갑니다. 반면 SDT는 시작부터 지쳐 보이는 모습인데요. 데스매치 10분 경과 시점에서는 특전사가 세 팀 중에서 선두에 있었지만 아직 가야 할 거리를 보면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미션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데스매치 25분 경과 시점에서 여전히 SDT가 꼴찌를 하고 있는데요. 가야 할 거리는 여전히 까마득해 보입니다. 진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팀은 점점 한 번 뒤집는 것조차 버거운 순간이 옵니다. 특전사 박준호는 현역 때 훈련했던 것보다 솔직히 더 강한 것 같다. 숨이 머리끝까지 차 있는 상태인데 결승점이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며 그 순간이 얼마나 극한의 상태였는지 표현해 주었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그 말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출연자들에게 빙의가 되는 느낌이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지옥의 레이스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영화 친구 OST 배경음악이 흐르면서 저를 포함한 시청자들의 몰입도는 최고도에 오르고 있었다고 봅니다. 미친 데스매치가 40분이 경과되었는데 아직까지 갈 길은 멉니다. 새 부대는 극한의 정신력을 발휘하며 깃발을 향해 처절한 전진을 합니다. 특전사가 격차를 내며 1위를 달리고 있고 해병대 수색대와 SDT가 치열한 2위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때부터 SDT가 역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50kg 타이어 뒤집기 마지막 스퍼트는 오직 정신력과 체력의 싸움인데 아무래도 젊은 SDT가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안되면 대기하라 특전사는 결국 1위로 결승점을 통과해서 깃발을 흔들며 목이 터져라 검문 베레모를 부르는데 저는 이때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청자들도 내가 응원하는 부대와 상관없이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뒤이어 해병대 수색대와 SDT의 육체의 한계를 넘어선 2위의 혈투를 하는데 결국 젊음의 패기로 무장한 SDT가 2위로 결승점을 통과하며 생존을 확정짓습니다. 그렇게 해병대 수색대는 강철부대 첫 탈락부대가 됩니다. 하지만 해병대 수색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대결에선 졌지만 해병대 수색대 깃발을 뽑아서 흔들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병대 수색대는 악에서 악으로, 안 하면 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의 정신으로 한계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참 가슴 뭉클한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해병대 수색대를 응원합니다. 패배는 할 수 있어도 포기는 할 수 없다. 포기하지 않는 해병대는 마침내 해병기를 손에 쥡니다. 스포츠 세계에서의 승부는 1등이 누가 되느냐가 늘 중요하지만 군인들의 세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도 승부를 떠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해병대 수색대 팀에 큰 박수를 주셨으면 합니다. 시청자들 중에서도 주저앉고 싶을 때, 힘들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강철부대 사회를 다시 보며 동기부여가 되셨으면 합니다. 회차가 더해갈수록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강철부대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철부대 프로가 대한민국 군대의 위상을 한껏 올려주고 군인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4회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꾸준맨 아빠는 다음 리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앞으로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꼭 꾸준맨 아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